자원이 이제 나왔어요. 글로 배운 자원. 글로 배운 자원. 그쵸? 이것이 과연 문제에 부딪혔을 적에 공부한 게 실효를 거둘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근데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문제를 잘 맞출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 잘 아는데 어떤 이유인지 본인만이 아는 이유들, 학습 방법이 잘못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할 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굉장히 잘해. 근데 막상 문제에 들어가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막 11문제만큼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까먹게 되는 거죠. 문제 자체를. 다른 것에 잘 해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생은 글로 배워서가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알아. 툭 치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문제로 연결될 적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혼자 막 공부를 몇 년간 해. 막 그러다 따긴 따야 되는데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저한테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혼자 할 적에 그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가 굉장히 쉬워. 국사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국사를 지금 우리가 무슨 고구려 시대로 돌아가 갖고 체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의 다 글로 배우고, 물론 밑지식이 있는 분들이 더 유리는 하지만 이 교재만 놓고 봤을 적에는 굉장히 고구려가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막 내가 막 드라마를 막 굉장히 뭐 많이 보고 발해에 대해서 몰랐지만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난 봐서 굉장히 친근해.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환경이야. 그런데 자원 같은 경우는 상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나 친근하게 경험을 했는지, 체험을 했는지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만 따닥따닥 외운 사람들은 굉장히 한계점이 많아. 그리고 굉장히 혼자 자원 공부를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내가 저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경복궁도 나 이거 계속 몇 년간 봤던 거니까 이건 패스. 나 있지 공부 안 한 거 다른 거 더 많이 외울 거야. 이러면서 막상 경복궁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안 하는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올 확률이 높은 경복궁은 제쳐두고 딴 걸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경복궁에 뭐가 있어? 그러면 동궐은 뭐야? 동궐은 어떤 궁이에요? 북궐은 어느 궁이에요? 그쵸? 경복궁은 북궐인 경복궁에서 볼 적에 동쪽에 있는 궁이 창덕궁, 창경궁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도 하나의 상식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국사는 막 열심히 해. 법규도 딸딸딸 외워. 그런데 자원에서 무심코 넘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솔직히 경복궁에서 꽃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무슨 교태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담, 거기 뭐예요? 지금 보면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경복궁 많이 가. 친구하고도 가고 무슨 뭐 견학하고로도 가고 그 다음에 아는 친구가 관광 통역 안내사를 하셔서 옆에서 새끼로 가기도 하고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가기도 하는데 막상 경복궁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 문에 대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문에 대해서 잘 몰라. 그쵸? 저기가 아미전이 뭐야? 굴뚝이 뭐야? 아미산이 뭐야? 굴뚝이 어딨어? 학생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도대체 굴뚝이 어딨나요? 경복궁을 많이 갔는데 굴뚝을 못 봤다는 거야. 깜짝 놀라. 그리고 아궁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굴뚝은 뒤쪽에 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벽돌로 쌓아둬서 그걸 몰랐던 거야. 그리고 아궁이도 그 옆쪽에, 뒤쪽에 그 가려진 곳에 밑쪽에 있는데 그걸 잘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궁이가 있어요. 각각의 집에 부뚜막이 있고 아궁이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 집이죠. 왜냐면 아궁이에서 부뚜막을 만들고 그 위에서 음식도 뜨겁게 데피고 뭐 여러 가지 밥도 짓고 하니까 그런 아궁이가 필요해. 그런 식의. 그런데 궁궐에서는 각각의 내가 왕이야. 내가 중전이야. 대비인데 내가 밥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밥은 해갖고 소반에다 날라갖고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함실아궁이라고 해서 뒤쪽에 안 보이게 뒤쪽에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굳이 부뚜막을 만들지 않고도 아궁이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궁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면 굴뚝이 어디 있는지 아궁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 그것이 하나의 사실은 자원의 맹점이에요. 글로 배우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가. 그쵸? 한번 보세요. 554페이지 관광자원의 정의 보면 자원 나오고 자원의 가치 결정들. 그 다음에 항상 문제 나오는 게 556페이지에 자원의 분류예요. 언제나 문제가 나왔고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러면 사회적 자원에 뭐가 있나? 산업적 자원에 뭐가 있나? 산업적 관광자원에 뭐가 있나? 위락적 관광자원에 뭐가 있나 정도는 정말 외우시고 이해하셔야 한 점 정도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고 557페이지, 558페이지, 그 다음에 매체 이용, 이거 관광자원을 해설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한 문제씩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외워도 충분히 한 점은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학생들이요, 그 자원의 분류에서 많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매체 이용, 비인적 자원 해설, 인적 자원 해설, 여기에서도 틀려버려. 그러면 벌써 두 개가 틀려버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무슨 정말 배우지 않은 것 같은 문제들 4-5개가 나오면요. 거기서 그냥 완전 막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와선 이래. 전혀 안 나온 문제들이 다 나왔어. 이렇게 돼요. 그럴 리가 있어? 그래서 보면 전혀 몰랐을 만한 문제는 정말 그것도 동포분들 위주로 본다면 전혀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서 자라서 공부하신 분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동포들 같은 전혀 밑지식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어. 그런 문제가 3-4문제, 4-5문제가 나오면 전체가 다 모르는 문제로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특히 자원이나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4-5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일단은 제껴두고 내가 알만한 문제부터 푸세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봐서 하고 정말 면밀히 나중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도 모르면 그냥 찍어. 그쵸? 상식적으로 찍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5문제, 4-5문제 때문에 내가 혼란해야 될 필요는 없어. 그렇게 되면 이 시험관들의 트릭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관들은 정말 안 나올 것 같은 문제를 곳곳에 배치시킴으로써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어렵다가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면요. 너무나 어렵다는 시기의 문제들을 보면 요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한두 문제가 더 많아지면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되고 한두 문제, 2-3문제가 그런 게 적으면 조금 그나마 쉬웠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체감 온도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특히 자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잘 몰랐던 문제가 한 4-5문제, 6문제, 5-6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일단 여기 나온 것들의 교재들에 굉장히 충실하시면 돼요. 559페이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관광자원 나오는데 관광자원에서 나올 거 뻔해요. 562페이지 보면 화산 지역 나오죠. 자연동굴, 동굴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 동굴이 대표적 동굴이 어디에 분포됐어? 대표적 동굴은 3개가 있어. 대표적으로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동굴이 있어. 이거 꼭 나와요. 이것만 알아도 지금 한두 문제 맞춘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563페이지에 동굴의 개요 좀 넣어놨죠. 그리고 하천 나오죠. 우리나라 하천의 특징들이 있어.
강들 웬만하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특징들이 있어. 그것이 566페이지 해안의 종류. 이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해수욕장의 조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매번 만나. 아우 이게 꼭 나와야 되나? 저도 이거 싫어요. 뭐냐면 어느 지역에 무슨 해수욕장. 아유 이걸 알게 뭐여. 그렇잖아요. 몇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거를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형에 이렇게 돼갖고 여기 따닥따닥 그 해안선에 다 붙어있는 해안에 붙어있는 게 다 바다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566페이지 맨 밑부터 경기 인천에 어떤 해수욕장이 있어. 충청남도, 경남, 강원도에 어떤 강원도, 제주도 거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출제 패턴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무슨 해수욕장이 이거 되게 중요해. 그런데 기존의 출제 경향을 보면 어느 지역에 무슨 해수욕장이라는 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공부하기 쉽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지역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나오지 않은 해수욕장들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고 문제 나오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호수의 종류 나오죠. 그 다음에 해안 관광자원 나와요. 대표적인 무슨 8경, 10경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 되죠. 그리고 마리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온천은 나올 거 뻔하잖아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온천 뭐야? 온천의 특징이 뭐야?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온천에 경기도는 무슨 온천 있어? 경북에는 무슨 온천 있어? 경남에는 무슨 온천? 이런 거. 이거예요. 이 자원이 이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틀리는 거야. 약수도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지역마다. 572페이지 보면 이제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제 군립공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지질공원은 기출문제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국립공원 보면 뭐예요? 22곳, 지금 22곳이에요. 그쵸? 그리고 태백산 국립공원이 됐다는 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 된 거 문제에 꼭 나오겠죠. 새로 추가된 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그쵸? 도립공원, 시도지사, 그 다음에 국립공원 얘기 나와요. 지리산, 각각의 공원들의 특징들 다 외우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이거 뭐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77페이지, 8페이지까지 태백산 국립공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립공원 보면 28개소 나오죠. 요것도 웬만한 거 외워두시면 좋고, 국립공원도 나오죠. 국립공원 27개소. 보면 이런 국립공원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도립, 먼저 국립, 도립, 그 다음에 군립, 그 다음에 지질공원 나와요. 그쵸? 이제 천연기념물도요, 구구절절 설명 안 했어요. 그냥 나열을 일단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것이 여러분 눈에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다음 페이지 천연보호구역 요거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0대 관광권 그리고 박스에 넣어놓은 분량이요, 절대로 적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잘게 넣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들어온 건요 거의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 딴 거 찾지 마시고 여기 나온 거 위주로 공부하세요. 581페이지까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문화적 관광자원 나오면 매번 문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유형문화재 583페이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거 완전히 문화재의 카테고리야. 그쵸? 매번 문제 나서 막 개론에도 막 나와버려. 그쵸? 이건 무엇이냐? 이 카테고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무형문화재가 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테고리가 일단 중요해요. 법규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 관광숙박업의 첫째 카테고리가 뭐냔 말이야. 관광숙박업은 뭘로 이루어져요? 종합호텔업, 가족 호텔업으로 이루어져요? 아니요. 그건 또 서브야. 관광숙박업의 카테고리는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문화재는 4개로 나뉘는데 각각의 무형문화재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있고 584페이지에 문화재 분류 나오죠. 그 다음에 문화재. 그리고 제가 여기 교재 뭐 국보가 국보 몇십 호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국보 몇 호 뭐 이런 게 중요한 대표적인 유물들의 국보 몇 호가 뭐 70 몇 호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78호, 81호 이런 거 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또 외우셔야 돼요. 그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86페이지에 보면 유네스코 지정유산 제가 다시 체크해 봤는데 아직 바뀐 거 없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제일 마지막이 지금 백제 역사유적지구 맞아요. 자연유산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도 해녀, 제주 해녀문화가 2016년에 지정된 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유네스코 지정유산은요. 지정된 순서대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지정된 순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종묘 다음이 창덕궁이에요. 창덕궁이 먼저 오면 안 돼요. 그쵸? 제주 해녀문화도 제가 일부러 사실은 이거 하느라고 저 사실은 되게 짜증났었어요. 굳이 내가 연도까지 적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시간을 들여서까지 넣어드린 이유는 이 교재에 보면서 순서, 이 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교재를 보면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연도를 넣은 이유는 연도를 외우라는 뜻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제주 해녀문화가 2016년이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도 가장 최근이 2015년 한국의 유교 책판하고 그 다음에 KBS 연속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잠정 목록은 이거 쭉 이거 맞고요. 새로 하나 잠정 목록에 최근에 들어간 게 있어요. 요거 하나 적어 드릴게요. 그것이 뭐냐면 화순 운주사. 화순 운주사 석불 석탑군이에요. 석불 석탑군. 석불 석탑군이 뭐야? 군락을 이루는 거죠. 요새는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유네스코에 등록하려고 한다고 했죠. 백제 역사유적지구, 경주 역사유적지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게 새로 들어간 잠정 목록에 올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더 궁금하면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죠. 그쵸?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중 가장 많은 유산이 등재된 항목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이런 거. 그쵸?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충분히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그 유산들을 뒤쪽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요거 꼭 읽으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궁궐의 명칭 요거 문제 자주 나오죠. 경복궁 그 다음에 창덕 얘기 나오죠. 590페이지에 창경궁 덕수궁 얘기 나오고 경희궁 얘기 나오고 그리고 591페이지에 설마 이제 뭐 정문하고 정전 얘기가 나오겠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경복궁 근정제 이것도 문제 나와 이런 것도 문제 나와 막 하는 것들도 다시 백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인 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충분히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각각의 궁들의 정전을 모르면서 최근의 트렌드를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최근의 트렌드를 알기보다는 각각의 궁들의 궁궐의 정전을 아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기본에 충실하게 자원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약 정리 나오죠. 그 다음에 품계성 얘기, 품계성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목조 건축물, 구성 부재들 요런 것도 충분히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붕들, 맞배 지붕, 공포 양식 이거 제가 다 문제에 나올 것만 뽑아서 넣은 거예요. 단청 594페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유교 건축물, 그 다음에 596페이지에 향교에 다 건물마다 뜻이 의미가 있고 기능이 달라요. 그쵸? 그 다음에 탑 얘기 나와요. 597페이지에. 그리고 탑 팔적에 탑에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 다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그거 용어 조심하시고요. 여지껏 많이 탑에 대해서 나왔던 건
찰주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죠. 그쵸?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각 왕조, 시대별로 주요 탑들. 그 다음에 599페이지에 대표적인 비와 탑 나오죠. 무덤과 왕릉 나와요. 그래서 무덤 당연히 나오고요. 601페이지에 보면 왕릉의 종류를 제가 일부러 소재지까지 넣은 이유는요. 요것들이 쏠쏠하게 문제 나와. 서울에 있는 능, 유일하게 서울에 없는 능, 뭐 경기도에 없는 능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단종이 나와야 돼. 단종 장릉은 강원 영월에 있어. 이분은 단종은 어떤 분이에요? 유배가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가셨어. 그쵸? 그러니까 요런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왕릉의 배치 요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박스에 넣어놓은 부분들은요, 조각조각 상식이지만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603페이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성각, 그 다음에 604페이지에 또 단골 레퍼토리 문제 있어요. 성의 보험이 방어시설, 요거 자주 나와요. 그쵸? 그리고 605페이지 나오죠. 그 다음에 606페이지에 보면 건물 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옥 구조,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온돌의 그 기능과 명칭은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혹시 모르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문화는 온돌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 온돌의 우수성이 지금 많이 알려져서 중국에서도 새로 짓는 그 가옥들은요, 온돌 많이 넣고 있어요. 그만큼 뭐야, 온돌이 구조상으로도 굉장히 아주 과학적이에요. 구들장만 잘 저기 깨지지 않게, 새지 않게만 하면 굴뚝으로 나가죠. 굉장히 아주 좋은 구조죠. 그리고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생기는 또 식생활의 문화도 있어요. 불상이 이제 나오고요. 607페이지. 그 다음에 불구들,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그 다음에 그림들 나오죠. 그리고 전적. 610페이지 전적 보면요, 여러 가지 유명한 서적들이 나와요. 이것을요, 무조건 이렇게 따로 똑 띄어서 보지 마시고요, 국사할 적에 문화하고 같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죠. 개론하고 법규하고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국사하고 자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그림의 유명한 화가들이 보면 자원 문제에서 한두 분은 나오세요. 자주 나왔던 분들 있잖아. 김홍도.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뭐 저기 안견, 신윤복 이런 분들. 다른 분이 또 나올 수 있죠. 뭐 강희안 뭐 이런 분이 나올 수 있죠. 아무튼 그런 분들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은 또 국사에 또 많이 넣어놨어요. 612페이지에 보면 연극들 나와. 인연극 있죠. 남사당 노름 있죠. 꼭두각시 노름 있죠. 탈춤 있죠. 그 다음에 무용들 나와요. 그리고 궁중무용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 박스에 614페이지에 박스 나오는 그 부분인데, 여기서도 문제 나오려면요, 2문제, 3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 오마당, 요거, 어머, 판소리 오마당이 툭 치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에 딱 나오면 당황하는 거야. 정확히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원이 그렇게 막 너무나 고차원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데 사람들이 정확히 외우지 않을 법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원 공부를 계속 혼자 하셨던 분들은 그냥 내 눈에 익으니까 난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소리 오마당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또 한 문제 뭐 나올 수 있어요? 사물놀이의 뭐뭐로 구성돼? 이거 충분히 나왔어. 근데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걸 문제에 딱 넣고 다른 하나를 비슷한 거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그것이 자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원에서 많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쵸? 다음 페이지 보시고 민소각도요. 615페이지 이것도 쏠쏠하게 문제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종묘제례 나오죠. 공예기술, 그 다음에 상감청자, 가딜 요런 거 문제 나왔었던 적 많고, 그 다음에 무속 617페이지에 그 다음에 별신제, 풍어제 이런 거 나오죠. 이거 다 뭐예요? 제사예요. 누구를 기리고. 풍어제는 뭐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데 바다의 바람이 좀 잔잔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그쵸? 지금도 제주도 풍어제 하잖아요. 그리고 씻김금이 굿 있죠. 그 다음에 사직대제, 그 다음에 명절들, 전통 놀이들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621페이지에 보면 기타에 넣어놓은 이런 조각조각의 단편적인 상식들 있죠. 자원 상식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621페이지에 박스만 봐도요. 문제 나올 거 아주 천지예요. 나전칠기도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방상시탈은 이거 예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장승도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다음은 이렇게 제시문을 주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이정표의 구실을 하였고 지역경제를 구분하는 어떤 모였다. 이거 예전에도 문제 나왔죠. 이건 뭐야? 답이 뭐야? 1번 장승, 2번 선앙당, 3번 무슨 소떼 이렇게 나오면 뭘로 하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저기 오죽헌 얘기 나오죠. 이런 것들 조각조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622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향토주 나오죠. 지정마을 나와요. 아, 지금 이런 것들.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그런 놀이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걸 제가 다시 반복시키고 있어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송파 다리밟기, 천도제, 송파 산대놀이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소했던 문제들을 막 찾지 마시고 지금은요. 지금 나와서 알 수 있는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625페이지 선앙식 나오고요. 이제 복합적 관광자원 나와서 관광축제. 특히 각 도마다 일부러 넣어놨어요. 축제를.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축제는 축제와 열리는 지역으로 연결이 옳게 연결된 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전라도 것을 뭐 경상도 찻사발 축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629페이지에 2017년 문화축제 요거 반드시 나와요. 이거 문제 외우기만 하면 한 점 맞추는데 이거를 못 맞춰. 그쵸?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특히 문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630페이지에요. 국가 중요 농업유산제도 있어요. 요것도 최근에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나왔던 최근에 있으면 요거를 살짝 바꿔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산업적 관광자원에서 보시면 쭉쭉 나오고 634페이지 보면 여수박람회도 문제 나왔던 적 있고 그리고 향토 특산물 및 향토 음식 요것도 요새는 자주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광자원에서 민속마을이 아주 쏠쏠하게 나오거든요. 요거 민속마을마다 특징이 다 달라. 특히 많이 나오는 게 나간읍성, 뭐 왕곡마을, 해미읍성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외암 민속마을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기와의 형태, 그 다음에 쭉쭉 나와요. 그리고 슬로우시티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개론하고도 관련되잖아요. 슬로우시티 하면은 관광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신관광, 무슨 현대관광 얘기할 적에 나왔어. 슬로우시티하고 또 연동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람사르 습지. 이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생태감각 이런 것들. 그쵸? 그러면서 부록에 보면 연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나라들의 특성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것도 딱 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구려란 게 뭐 제도가 어떻고 뭐도 다 알면 좋아. 그런데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제가 툭 쳐서 고구려는 어떤 나라예요 할 적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으면 고구려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구려란 것이 고구려는 무슨 제도가 있었다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 이런 것으로 문제가 나오는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고구려란 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러이는 이런 나라였어. 이러이러고 이런 제도가 있었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돼야 고구려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 뭐 제도는 어땠고 뭐 어떻게 해서 이 백제가 만들어졌고 왕조가 생겼고 무슨 어떤 왕이 유명하고 뭐 이렇게 했고 뭐 도읍을 이렇게 몇 번이나 옮겼고 이거 중요해. 그런데 여기서 볼 적에 이 설명에 나온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이 패러그래프 구절로 말할 정도가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공부했으면요. 이제 읽어보는 거야. 이 나라는 그렇지 이 나라는 이랬어. 이러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세한 게 여기에 그 나라의 개요에서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이러이런 일을 했고 이러이런 업에 힘을 썼으며 이러이러해서 멸망했어. 이거 정도 안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사회에 나오죠. 왕계보 보시면서 하시라고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넣어드렸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거 보시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이러이러한 게 있었어. 요러고 정도는 아시고 이게 국보 몇 호야 무슨 뭐 이렇게는 아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꺼내세요. 뭘 꺼내냐면 PDF 파일로 그 사진들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한번 훑으면서 요거 중심적으로 보세요.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플러스 그 PDF 그 프린트 하셨거나 뭐 이래서 아니면 뭐 화면으로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거 같이 보시면서 총정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